2021년 만화 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에 선정되신 영광의 주인공 작가님들, 그리고 웹툰과 만화를 사랑하는 모든 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기획개발 지원 사업에 선정된 작품 중 하나인 인형의 눈의 작가 하시나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여기에서 2021년 만화 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 프로모션 토크쇼의 모더레이터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토크쇼의 주제가 뭐냐면요, 바로 만화의 영화와 드라마화, 과연 어떻게? 이것입니다. 웹툰이 정말 영화, 드라마화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많은 작가님들이 그걸 또 원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창작자들은 사실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2차 창작, 영화, 드라마화 되어 가는지, 또는 내 작품이 영화, 드라마화 되려면 무엇을 좀 중점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아주 귀중한 자리를 만들어 또 아주 귀중한 게스트들을 모셨습니다. 바로 영화, 드라마의 제작과 투자를 해본 분들이신데요. 먼저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교수이자 전 무려 CJ ENM 영화부문 대표를 역임하셨던 길정철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시나리오와 스토리텔링을 강의하고 있는 길종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영화 드라마 프로듀서로 올여름에 론칭하는 웹툰과 쇼폼 영상 콘텐츠 콜라보 작품을 공동 제작하신 프로듀서님이세요. 아이뉴 컴퍼니의 이은진 대표님 소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뉴 컴퍼니 이은지입니다. 정말 이 두 분이 우리 만화인들로서는 정말 뵙기 어려운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우리 만화인들은 또 이제 제작사나 또 플랫폼의 뭐라고 해야 되지? 마케팅팀 또는 영업팀 또는 IP팀이 미팅을 하러 가시는 이런 분들이라서 뵙기 어려운 분들이신데, 지금 여기 만화박물관 1층입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오늘 만화 그리고 웹툰의 영상 매체로서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우선 그 CJ에 계시던 시절에 공모전도 진행을 하셨지만, 네, 예.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 작가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제가 팬인 형민우 작가님의 작품에 또 관련하신 적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회사를 지금은 나왔지만 마지막 한 일이 그 IP를 개발하는 그런 부서를 맡고 있었는데, 그때 여러 만화 작가들을 만나 뵙고 또 좋은 작품을 협의하고 또 계약도 했던 그러니까 때였는데, 계약이라 하면 돈을 줬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공동 개발, 그리고 영상화는 CJ가 하는 걸로. 근데 네.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그때 프리스트로 뭐 전 세계적으로 네네네. 유명해지신 형민우 작가님하고도 계약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은진 PD님께서는 뭐 너무 이제 올여름이죠. 올여름에 이제 론칭하는 네. 뭐 웹툰이랑 같이 공동 제작이 들어가는 거죠. 네. 이 프로젝트 테이스트 오브 호러 네, 맞습니다. 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네. 과연 뭐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투유드림이라는 웹툰 제작사에서 그 여름용 공포 단편 웹툰들을 준비하시면서 영상과 콜라보하는 기획을 갖고 계셨고요. 네. 그래서 영상 쪽을 저희가 담당을 해서 같이 저희가 재미있게 웹툰과 영화 동시 개봉하는 프로젝트로 개발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웹툰의 소스들과 웹툰 준비하시는 것들 한 30여 개의 작품 중에서 저희가 이 작품과 잘 맞을 것 같은 감독님 5분과 협의를 거쳐서 각 2작품씩, 제가 이제 웹툰 픽 시네마라는 표현을 그때 썼었는데, 웹툰 픽 시네마. 네, 그래서 그 웹툰 중에서 감독님들이 또 영상화하게 가장 자기가 자신 있고 완성도 있게 만들어 주실 작품들을 2작품씩 이제 픽하셔서 시나리오 개발을 했고, 각자의 창작의 영역에서 이제 가장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고요. 벌써 지금 언론에 지금 홍보 지금 다 돌아가는 건가요? 네, 저희 이미 촬영도 다 끝났고 후반 작업도 끝나서, 끝났나요? 네, 저희 영화는 다 완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올해 OTT와 영화제를 통해서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뭐 작가님이랑 접촉을 하신 게 아니고 지금 투유드림 네. 사실 그 우리 만화계에서는 좀 나름 큰 제작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유드림의 제안을 먼저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우리 작가님들이 좀 궁금해하는 건 아무래도 내가 좀 제안을 해보거나 이럴 수 있는 길은 없는가? 뭐 그런 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사실 저는 제가 팔았거든요. 전 제가 팔았어요. 네. 네, 뭐 작가가 직접 접촉이 오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죠. 뭐 저는 지금 현업에서는 떠났지만 네. 과거에 할 때 보면 직접 연락하시는 분도 있고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또 그 당시 한 10여 년 전에는 그런 이제 집단으로 이렇게 에이전시 같은 게 있었잖아요. 몇 군데가. 그래서 중간에서 대행해 주시는 분도 있었고 뭐 다양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모든 피칭 행사에 웬만하면 피칭 참여를 행사. 네네. 네. 그런 행사를 통해서 음. 작가님들을 만나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피칭에 나오신다는 거는 사실 좀 준비되어서 그렇죠. 만날 준비가 예. 되어 있는 작품일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피칭에서 한번 만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개인적으로도 작가님들이 사실 책이나 뭐 이런 작품들에 대한 소개들을 해주고 계세요. 저희 회사 이메일은 늘 열려 있고요. 네. 네. 작가님들 뭐 피칭도 잘하셔야 되고 뭐 이제 점점 부담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유, 이게 좀 사실 속상하죠. 피칭 행사가 다양하게 여기저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피칭을 따로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그 작가님들 좀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자기 작품을 어떻게 그 누구한테 잘 설명해야 하거든요. 그걸 그냥 뭐 피칭이라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작품의 핵심적인 게 뭔지 그걸 가지고 있으시면 그냥 그걸 편하게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때 2019년에 피칭에 갔을 때 피칭 교육을 받았어요. 2회에 걸쳐서 받았는데 어떠한 이 말하는 톤이나 자세나 이런 교육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영화 이제 피칭이 잘 돼서 매칭이 잘 돼서 사실은 영화 시나리오도 제가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영역을 확장하게 된 셈이죠. 근데 좀 알고 보니까 사실 작가가 뭐 이렇게 해서 말해도 되고 막 쫑글쫑글 해도 돼요. 작품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작품의 매력이 어떤가에 반응을 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기획하느냐, 또 무엇을 강조해야 되느냐 그런 걸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민진 대표님은 많이 보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많이 보기도 하고 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피칭 멘토링을 하고 있어요. 아, 멘토링도? 네, 네. 네. 그래서 피칭을 준비하실 때 혹시 작가님들이 부담은스러우시겠지만 이 작품을 피칭하는 게 좋은 점이 뭐냐면 내 작품을 그 만나야 될 관객과 다른 파트너들의 언어로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는가를 만나게 할 수 있는가를 한번 만나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멘토링을 하세요? 다른 피칭에서는? 일단 작품 내용적인 면에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작품의 훅이 무엇인가, 이 매력이 무엇인가. 예.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로그라인 한 줄, 이 스토리의 어떤 핵심만 봐도 이건 꼭 만나야 된다라는 확신이 들게 하는. 그래서 사실 피칭이 지금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데 네. 우리 일반적으로 사실 프레젠테이션이잖아요. PT. 네. PT인데 이게 우리 스토리나 영화, 드라마, 이 만화 이쪽에서는 그 피칭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뿐인데 근데 좀 오해를 하시는 게 그 피칭, 이전에 PT라는 것도 그렇지만 어떤 스킬적인 측면 어떻게 말을 하고 또 파워포인트 같은 걸 어떻게 만들고 연출을 하고 뭐 이런 거에 너무 그리고 쇼적인 부분. 대부분의 교육이 거기에 치중돼 있는데 맞습니다. 그거 어눌하게 해도 괜찮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좀 잘못 네. 만들어도 괜찮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이 사람의 마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내가 내 작품의 매력, 핵심 포인트 아까 우리 대표님 뭐 훅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훅이라는 단어 자체를 그걸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니까 훅이 뭔지 일단 좀 설명을 해주시죠. 교수님 아니, 학습 만화처럼 지금 딱 예. 교수님 설명해 주세요. 훅이 이제 할리우드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 훅이잖아요 이게. 훅. 갈고리 이렇게 딱 걸어내는 거잖아요. 뭐 상식적으로 코를 뺐다 이렇게. 내가 어떤 생각을 표출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관심 있느냐, 네. 걸려 들어오냐는 문제잖아요.
낚는다. 예, 낚는 거니까 낚시예요. 낚시. 낚시. 낚시 이게 바늘이 훅이잖아요. 이렇게 네. 돼 있어서 낚는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제 기획하고 있는 그게 만화든 어떤 거든 스토리텔링 매체라고 한다면 그 스토리의 훅이 뭐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죠. 무엇이 그 앞에 사람 또는 나중에 그게 만화로 나오든 영화로 나오든 드라마로 나와서 시청자, 독자, 관객을 만날 때 관심을 확 잡아 끄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 작품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 말고 이 중에 어떤 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느냐,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게 뭐냐, 그걸 찾는 거거든요. 제가 그 훅이라고 생각하는 제 스토리 훅이라고 생각하는 걸 뭐 이걸 얘기해도 되나? PD님 죄송합니다. 근데 조선의 최초의 수렴 청정을 한 왕후가 문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모르는 왕후를 도와준 궁녀가 있었겠죠. 이거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생각했던 그건데 문맹이었다는 그 부분, 실제 역사상 인물이 문맹이었다는 부분. 그래서 이게 뭐 어마어마한 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얼떨결에 그냥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은 거죠. 저는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걸 정확히 표현하신 거죠. 네. 이거 맞습니까? 네. 아니, 이거 맞아요? 이거 네. 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작품이든 그 안에 많은 훅이 있을 거예요. 큰 훅, 작은 훅이 있을 텐데 이제 작품을 짧게 설명할 때는 그 중에 가장 큰 훅, 네. 작품 안으로 쭉 빨려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 훅을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그걸 찾으신 거잖아요. 왕후인데 어떤 대단한 권세도 있고 뭐 굉장히 능력도 출중할 것 같은데 문맹이라네. 글을 몰라. 이런 생각이 안 드나요? 뭐지? 이거잖아요. 끌려 들어간 거예요. 문맹 글을 모른다고? 그럴 수가 있나? 그거 진짜 있었던 일이야? 심지어. 네. 이제 이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된다. 그게 이야기성이 느껴진다. 내가 관심 있다. 그럼 그게 훅을 제대로 설명하신 거고 훅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낚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관계자들을 1차로 통과하지만 이게 관객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빛나는 훅 또는 이걸 또 아이템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빛나는 어떤 그 부분을 이윤진 대표님께서 사실 소문을 듣기에 이거에 전문화된 PD라고 제가 그러고 싶네요. 진짜. 제가 진짜 그런 걸 정말 잘 알아보시는 분 어떤 그런 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을 좀 중시해서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소재나 그 기존에 있던 뭐 이야기가 새로울 수는 없는데 네. 그걸 바라보는 방향성이 조금 달라서 네. 그 틈새에서 빛나는 그런 아이템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대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호응을 받았던 웹툰보다는 사실은 저도 그 깨알같이 보석 같은 작품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저도 좀 즐기는 편이고 그러고 진정한 있습니다. 프로듀서시네요. 아니 제가 저희 PD님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저희 영화사 PD님한테 나 같은 이렇게 발굴되는 경우가 있느냐, 나 작가들한테 이런 걸 좀 가르쳐주고 싶다 했더니 이런 경우는 없지. 그럼 어떻게 뽑느냐? 그랬더니 시장 성과를 보지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그렇게 되나요? 시장에서 뭐 어떤 성과가 뭐 조회수가 높았다든가 이런 걸 좀 우선으로 보게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뭐 1번은 사실은 그런 경우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5화가 나오기 전에 요즘은 다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들을 만큼 유명한 작가님과 그다음에 5화가 나오기 전에 네, 5화가 영화 판권 계약이 네. 이루어진다고요? 예, 예.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는 사실 그 경쟁에 뛰어들 자신은 없고요. 그 대신 이제 또 큰 좋은 이렇게 유통하시는 그런 IP 관리사들이 저희에게 이제 추천해 주시는 IP들을 정리해서 메일링을 해주고 계세요. 뭐 이렇게 사실은. 몇 작품 지금 이렇게 이런 아이템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웹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해가지고 쫙 보낸단 네, 말이죠. 그리고 그쪽 팀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영상화에 좋은 네. 잘 될 것 같은 작품들을 이제 그쪽에서 한번 정리해서 주시기도 하고요. 저희도 사실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좋은 작품들을 다 볼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다 볼 수 네. 없죠. 작품 속에서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된 것들을 알려주시면 그 중에서 이제 로그라인을 보고 이제 조금 더 궁금한 거는 다시 그 IP 관리하시는 회사에 다시 여쭤보고 협의에 들어가는 뭐 이런 과정들이 이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뭐 작품 소개서를 이렇게 쭉 리스트처럼 보여준다는 그 자체가 그 하나하나의 작품이잖아요. 디렉토리 북. 네. 그 하나하나가 조그만 피칭이죠. 네. 뭐 몇 자를 적었는지 모르지만 그걸 보고 이거 재밌겠네, 연락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중간에 그 작성을 해주시는 분이든 아니면 작가 스스로가 어떻게 거기 표현되는지를 관심을 가지시고 그 정도 그게 몇 줄을 적을지 이제 그 하시는 분마다 다를 텐데 유심히 보세요. 저거 한두 줄 읽고 이 작품 나한테 연락 올까?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사실 이번에 만화진흥원에서 그 프로모션 사업의 일환으로 작품 소개서를 쓰는 뭐랄까 포트폴리오 작업 그 프로모션도 했었어요. 지원 사업도. 그런데 많은 작가님들이 이제 참여를 하셨죠. 계약이 이미 된 작가님들은 좀 참여를 안 하시고 이렇긴 했지만 네. 저는 계약이 이미 돼가지고.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작품 속에서 뭐 디렉토리북 이런 거 만화진흥원에서도 제작을 해주시기도 하고 지원 사업 선정작들은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그럴 때 작가에게 어떤 그 한 줄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한 줄을 그 전문 용어로 이제 부르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한 줄. 로그라인. 로그라인. 예, 로그라인. 전문 용어인가요? 일반 용어가 돼서. 우리 전문 용어예요, 우리한테는. 어쨌든 그 로그라인이라는 게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라인 만들어봐라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요. 평범한 고등학생인 하신아는 어느 날 갑자기 헌터가 돼요. 입급 헌터가 되어 괴물들을 해치우게 되는데 점점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온단 말이죠.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점점점 이렇게 끝냈거든요. 그 표정이 왜 표정이 왜 그러세요? 점점점에 많이 그렇게 쓰죠. 로그라인이라는 것에도 그렇고 조금 시놉시스를 쓰시더라도 이렇게 점점점 그게 점점점의 의도는 궁금하지 이런 얘기일 텐데 그 이 스토리를 내가 뭐 사거나 뭐 같이 만나서 하자고 하거나 하는 사람은 그 이상을 알고 싶잖아. 이게 매력을. 근데 매력을 감추고 궁금하지 하면 어떡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매력을 딱 표출해 줘야 되는데 네. 사실 로그라인이 좀 전에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그냥 쉽게 가장 간략하게 그 작가가 또는 만드는 사람이 앞으로 펼쳐질 스토리를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매력적으로 던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시간이 많으면 뭐 한두 시간씩 얘기도 듣고 시나리오도 읽고 하면 좋지만 그 투자를 하거나 결정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작품을 제안받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작품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 중에 뭐를 자세히 보려면 그 한두 줄의 매력이 끌려야 그거 좀 더 자세한 거 없나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통과가 안 되면 그 작품을 읽을 이유도 없고 그 작품의 작가를 만날 이유도 없으니까 그 한두 줄을 적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일단 아까 우리 하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그 로그라인은 너무 훌륭한 로그라인이었고요. 이 로그라인이 결과적으로는 뭐 없는 거를 굉장히 잘 포장하기 위해서 나오는 글이 아니라 사실 하 작가님이 이 작품에 꽂히게 된 초심이 사실 담겨 있거든요. 초심. 그렇죠. 그리고 그 초심에 동의하고 같이 궁금증과 그 훅을 느낀 이제 다른 파트너들이 들어오면서 사실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로그라인을 정해 주시면 사실 작가님이 초심을 잃지 않고 그 로그라인이 가장 잘 구현될 수 있게 작품을 펼쳐가시는데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피칭에서 그 로그라인과 또 한 가지 이 스토리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출발 비디오 여행 같은 데서 그 김경식 씨가 요약을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잘 들어보시면 그것과 그다음에 영화의 내용을 비교했을 때 그 영화의 내용이 가장 재밌어 보이게 사실은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없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미리 좀 훈련을 한번 해두시면 도리어 본인의 작품의 강점과 약점들도 좀 미리 파악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데 이 피칭이라든가 뭐 이런 로그라인과 스토리텔링 신업 정리하는 것들이 작품을 구현하신데도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 웹툰 작가들은 빨리 아이템 던져서 이게 연재 결정이 되면은 얼른 일화하고 하다가 나중에 좀 해보지 뭐 스토리 나중에 정리하지 이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요새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전 제작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 로그라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떠오르는 에피가 있어서
이건 저희 스튜디오에서 준비하는 제가 저작권을 가진 제 작품은 아닌데 우리 스튜디오에서 준비하는 작품 중에 이제 BL물이에요. 예, BL물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로그라인을 이제 만드는 어떤 그런 다 같이 팀 워크를 했는데 이 로그라인이 호모포비아인 아이돌 지망생이 비즈니스 게이 퍼포먼스를 해야만 데뷔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한다. 그래서 한물간 아이돌 누구누구와 비즈니스 게이 퍼포먼스라는 게 이제 아닌데 가짜로 커플인 척 하는 거거든요. 비즈니스 게이 퍼포먼스, 비계퍼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진짜 사랑에 빠진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만들면 평범한 아이돌 지망생, 아이돌을 너무나 꿈꾸는 아이돌 지망생, 잘생긴 누구누구가, 푸른 눈을 가진 누구누구가 옛날부터 집착 관공이었고 너무 멋있고 잘생긴 누구누구를 만나서 아이돌 활동을 하다가 결국 1등도 하고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네. 예. 지금 이게 하시나 작가가 예를 든 게 두 번째 설명 그게 이제 상당히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왜 추상적으로 자꾸 로그라인을 내놓냐면 짧게 설명하라고 그러니까. 짧게 설명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게이가 뭐 어떻고 이렇게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하다 보니까 약간 두루뭉술해지는데 추상적으로 얘기해요.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감흥이 없어요. 특정하고 그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이 지명이 돼야지. 그래서 이게 딜레마예요. 왜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간략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그 단어를 찾아야죠. 네, 그 훈련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 로그라인은 그 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자기가 구상하는 어떤 영화적 이야기를 25단어 이하로 잘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건 매력적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로그라인을 얘기하신 거예요. 영어로 얘기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한글로는 25 단어보다 단어라는 게 적습니다. 어느 정도가 우리는 단어라기보다는 띄어쓰기 기준으로 봐야 되나 그래서 해보니까 그냥 보통 평범하게 A4에 쓴다면 한 제가 보니까 적절한 게 3줄에서 4줄? 너무 짧은 거는 또 물론 로그라인을 한 줄 컨셉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서 한 줄만 적는 경우도 있는데 한 줄만 적을 때는 마케팅적으로 쓸 때 네. 예, 마케팅적으로 이렇게 전단지에 쓰거나 포스터에 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선언적으로 이렇게 슬로건처럼 얘기할 때는 한 줄을 쓸 수 있는데 누구한테 피칭을 하거나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한 줄은 그게 다 조금 나와요. 짧아요. 결론까지 다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뭐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할 때는 미니멈 3줄. 왜냐면 보통 평범하게 A4 이렇게 쭉 쓰시잖아요. 많이 쓰면 4줄을 넘기지 마라. 3줄에서 4줄. 이 정도는 그 본인이 구상하는 전체 스토리의 핵심적인 걸 축약도 되고 함축도 되는 그 정도를 쓰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저는 그냥 쪽집게 과외를 해주는 편이에요. 뭐뭐뭐뭐한 주인공이 뭐뭐뭐뭐한 걸 하고 싶어 하는데 무엇 때문에 어려운데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라. 근데 이 뭐뭐뭐뭐한 것에 아까 그 예로 들었던 것처럼 대립되는 걸 넣어라. 호모포비아 주인공이 비즈니스 게이 퍼포먼스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서로 그렇죠. 모순되는 걸 넣어라. 그러니까 쪽집게 가야잖아요. 네, 이거는 그러네요. 그냥 외워요. 외우시고 이렇게 만들어 보다가 이 많은 한 줄들을 그렇게 만들어 보시다가 감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좀 알려드리고는 해요. 그 듣고 보니까 우리 하시나 작가 훈련이 좀 된 듯하네요. 그러니까 하시나 작가가 모순이라고 얘기했어요. 본인 아이디어 모순 또는 다른 말로 갈등 또는 네. 딜레마, 아이러니 이런 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저는 이제 로그라인을 다른 말로 써서 부르거든요. 제가 만들었어요. 스토리 DNA라고. 그럼 스토리화되는 거기에 DNA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그 누구에 대한 얘기냐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함축적으로 주인공의 캐릭터성을 딱 내세울 거냐? 그러면 고민해야죠. 여러분 이게 짧게 쓰는 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상당히 고민을 해야 내가 가진 스토리를 요즘 서너 줄로 딱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주인공이 있어야 되고 주인공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얘기냐. 두 번째, 그게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가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갈등 또는 딜레마
네. 아이러니, 모순이 거기 담겨져야 돼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스토리의 핵심 요소인데 그게 안 담겨지면 앞에 누구한테 설명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관심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뭐 그냥 콩나물국에 약간 콩나물이 없는 느낌이네. 뭐 이런 느낌이 들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